자, 두 번째 썰. 곧바로 이어서 바로 갑니다. 아까 앞전에, 플러스 원. 감사합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대한민국 사교 시장에서 빅3라고 얘기하는 저 학원들이 많은 수강생과 이제 강의를 독차지한다. 그래서 지방의 강의가 힘들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교 시장이 향후에는 폭망 가능성이 높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그냥 제끼고, 아까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대한민국 사교육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사교육으로 대학 보내는 시대는 저물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그 영상에서 했을 거예요. 카포니도 봤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그분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그 영상이 있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전 한 번을 본 게 아니라 3번을 봤어. 근데 난 그 영상 보고 웃긴 게, 그렇게 백날 얘기해도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어머니께서 과연 고개를 끄덕일까요? 절대 안 끄덕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당신이 뭐라 백날 천날 얘기해도 우리는 그냥 사교 마땅할 거다. 약간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분 아시죠? 손중희 회장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교육에서는 거의 뭐 대통령급이죠. 예. 사교육 시장에 한해서는 뭐 이건 회장님 부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원가에서 워너비죠, 워너비. 예. 워너비입니다. 자, 수능체제가 계속 존속은 될 것 같은데, 존속은 되겠죠. 존속은 되는데, 이제 이 공부를 통한 뭔가 가치 실현이 힘들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그러니까 공부에 투자에 따른 이제 아웃풋이, 예,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직도 공부하면 활용 가치가 높고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 가면 힘이 있어. 근데 점점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엄청 많이 쓰잖아. 여러분들 그 자식 한 명을 사교육 시켜가지고 대학교가 졸업을 시키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죠.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한테 3억을 돈 쓰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 집 한 채 돈을 쓰는 거야. 근데 집 한 채 돈을 쓴 만큼 그만한 가치를 하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3억이란 돈을 부모님한테 투자받고 그만한 3억 이상의 아웃풋을 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렇게 교육시키고 기르고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상으로 돈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돈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사교육은 돈이 되고 장사가 됩니다. 장사가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 자, 그 손조 회장님이 그 영상에서 어떤 얘기 했냐면, 지금 당장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망한다는 게 아니야. 당장 많은 게 아니라 사교육을 했던 그 아웃풋, 그러니까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의 가치나 분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한 번에 팍 없어지진 않을 거야. 팍 없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웃풋이 줄어드는데, 이 아웃풋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손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아웃풋은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저분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난 저 얘기하면서 내 생각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학의 가치 시전, 그러니까 대학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하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좋은 대 왜 갑니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도 유효한 말입니까? 지금도 유효하긴 해. 근데 옛날처럼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간다고 이제 섣불리 얘기 못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예. 왜냐? 그만큼 취업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거든. 많이. 물론 안 나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그래도 좋은 직업 가질 확률이 높은 그거는 뭐 부담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취업 시장을 보더라도 대졸자 뽑는 거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대졸자.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대졸 공채를 없애버렸어요. 정기 공채를. 네. 지금 삼성만 지금 유지하고 있지 그 외의 기업들은 없어. 현대도 없애버렸고 SK도 없애버렸고 LG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에 많이 뽑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 얘기도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카프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간 이유가 무슨 고차원적인 고급 지식을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좋은 직업 가지려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는 거는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대학교 가는 이유는 보다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대학의 역할이니까. 그동안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치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가치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기업들, 뭐 대기업. 네, 그런 기업들 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깨지고 있어요. 네. 그 영상에 보면 아마 손 회장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 했냐면 그 어머니한테 지금 부모님께서는 아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왜냐? 부모님 세대는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가치 시전이 가능했다. 왜? 그만큼 대졸자가 적었고 사회에서는 대졸자의 수요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그래서 다른 스펙 같은 거 없어도 대학교 졸업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기업을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카프원이. 하지만 자식들한테 그걸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 왜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이제 대졸자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걸렸다. 리미트가 걸렸다. 지금 기업들 뽑고 있는 거, 사람 뽑고 있는 거 보면 알지 않냐. 대졸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대졸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문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대졸자는 엄청나게 많잖아. 많은 기업이 있어도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나와 있는 수많은 대졸자들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대졸자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잖아. 방황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 많은 대졸자들 공무원 시험에 가보면 대졸자도 엄청 많습니다. 비단 경찰 공무원 시험 시험 치러 이제 학원 가더라도 제가 예전에 얘기 안 했나요? 제가 2010년에 그때 대구청 필기 합격했을 때 그때 한 10대분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전부 다 대졸이었어요. 전부 다 대졸. 나 빼고 다 4년제. 나는 초대졸이고 다 4년제예요. 진짜로 뻥아치고. 대학이 재학이 아니라 졸업이야. 2010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2021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하겠죠.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까지 사교육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어렵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사람들이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취업 준비나 할까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오는 거예요. 차선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틀린 거예요. 벌써 내가 그때 필기 합격했을 때가 언제야? 2010년이니까 11년 차이가 나잖아요. 11년 차이, 시간 차이 무시 못하잖아요. 11년 동안 대한민국 채용시장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꽁꽁. 많은 대졸자분들 아시잖아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정말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 그동안 제가 고민 사연으로 대졸자들 취업 고민 사연 엄청나게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거의 한 200개 넘게 읽어드린 것 같아. 꾸준하게 나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카퍼님도 제 영상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요즘에 명문대생들의 어떤 취업 고민 사연들이 많이 왔었어요. 가장 최근에 왔던 게 고려대 나오신 분, 고려대 문과 나오신 분, 그리고 충남대 공대 나오신 분, 석사 받으신 분, 지고국도 왔었고 인서울권도 왔었어요. 근데 옛날하고 틀린 게 원래 이분들 정도는 그래도 일자리 같은 고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고민사 오는 거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학교 놀았습니까? 학고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대학교 생활 열심히 했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이 열심히 한 걸 알아주고 인정해줄 만한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겠죠. 안 뽑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기공채를 없앤다는 건 당분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사람을 안 뽑겠다는 거잖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안 뽑겠다는 거잖아. 그럼 대학교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죠. 예, 네,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문과는 점점 가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손 회장님이 그때 영상에서 얘기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과는 학교에서 분리가 대학교가 있잖아요. 문과 이제 지금 보시면 지방대가 아니 문과가 다 미달이었죠. 그게 한 10년 지나봐요. 그러면 많은 대학교에서 문과를 안고 가려고 할까요? 문과를 버릴까요? 문과를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대 내가 봤을 때 살려고 문과를 버릴 거예요. 문과를 없애버릴 거야. 살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문과가 점점 네, 해줍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많이 보전히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끝나고 지금 지방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 점점 더 어려질 거야. 점점 더. 직업고 이제 나머지 사이밖에는 정말 존폐이기까지 몰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교 엄청 많잖아요. 대학교 엄청 많잖아. 근데 사실 대학교가 왜 많았냐 하면 대학교를 좀 무분별하게 관대하게 대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게 해준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제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 웬만하면 대학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이 이 문계 기준으로 80% 넘습니다. 웬만하면 대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도 옛날하고 변하지 않은 게 지금도 인문계 기준으로 보면 80% 넘습니다. 제가 통계를 본 게 있는데 여자는 더 높아요. 남자보다.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문과를 선택하거든요. 인문계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낭영과 같은 나오신 분도 아시겠죠. 여자는 대부분 문과예요. 이과가 별로 없어. 근데 그 문과생들 어떡합니까? 앞으로 문과를 안 뽑을 텐데 기업에서. 문과가 취업을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엄청나게 제한적이야. 폭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정도예요.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소설가나 시인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작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대학의 가치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때도 이제 손 회장이 얘기하지 공대학 의대는 높아진다고 하잖아. 공대학 의대는. 공대학 의대 사람들 문과 특히 예체능계도 살아나기 힘들 거예요. 예체능. 음대 미대. 네. 대학의 가치가 점점 쪼그라드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형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오해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기준이 이제 어떤 그런 대학에 따른 어떤 수능에 가는 공부가 아니라 기술에 가는 공부로 바뀐다는 거죠. 기술에 가는 공부. 앞으로 대학을 진학할 사람보다 안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안 할 사람이 많아지면 사교육을 강의를 굳이 끊으려 하겠습니까? 안 끊으려 한단 말이야. 예. 안 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기술 배우겠다는 사교육 받겠어요? 안 받는단 말이죠. 아 연세대가 야간대학교가 생겼어요? 야간대학원? 아 야간대학원이구나. 대학교는 아니구나. 근데 지금 인서울도 야간대 있는데 좀 많거든요. 찾아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교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냐고. 아니 점점 더 내려갑니다. 수직하강. 내려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 아실 거야.
출산율. 네. 출산율 감소. 아니 애가 있어야 뭐 교육시키고 대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없잖아. 네, 애들이 없잖아요. 없어 여러분. 여러분 웃긴 게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그 뭐야 초등학교 있잖아요.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내 거는 괜찮은데 저 대구도 외지 같은 데 있잖아. 달성 이런데 합치고 있어. 나는 근데 서울도 합친다고 봐요. 왜냐면 서울이 지금 극심한 출산율 저출산이거든요. 즉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그러니까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출산율이 0.8인데 서울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은 몇 명인지 알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 높은 게 세종시예요. 세종시하고 아마 대전이 제일 높을 거야. 1.3인가 그래. 제일 높은 게 1.3이에요. 1.3. 가장 낮은 데가 서울이야. 서울이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 0.58명이에요. 0.58. 여러분 0.58명에서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애 낳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더 적어지겠지 서울. 서울 살기 힘들잖아. 서울의 꿈꿈을 이제 그 계련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 땅에 왔지만 막상 서울 땅에 와가지고 내 집 가진 사람 없잖아요. 아니 거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내 집 가지기 힘든데 타지에서 넘어온 사람 더 힘들겠지. 안 그래요? 뭐 결혼하려면 그냥 숟가락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사교시키면 지방보다 더 많이 들겠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물가가 비싸니까. 어. 특히 사교육 있잖아요. 강의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울 같은 경우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있잖아요. 그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학원 임대료 같은 거 엄청 비싸거든요, 여러분. 배 이상이야. 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면 당연히 강의료에서 그걸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저 학원가 같은데 월세 같은 거 엄청 많이 비싸게 받아. 몇 천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거 메꾸려면 학생들한테 돈 더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점점.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출산율.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애들이 안 태어나면 뭐 사교육을 떠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점점 없어질 거예요. 예. 점점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도 이제 약간 요즘에 보는 왜 평생 교육은 아시죠? 평생 교육은. 제가 봤을 때 평생 교육원 같은 거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살아남으려고 아마 평생 교육원처럼 아마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학위를 좀 쉽게 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바꿔서 내가 봤을 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 오키키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시험을 쳐서 이렇게 정면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취미 겸 아니면 좀 학위 딸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 평생 교육은 아시죠? 지금 평생 교육이 있는데 평생 교육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우리가 학생들이 다닌 것보다 뭐 반액이나 해가지고 싸게 하겠죠. 예. 아마 그렇게 하겠죠, 아마.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4차 산업의 도래. 여기 아마 이 영상도 이거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손준 회장님이 강의에서 가장 많이 열변을 펼치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한 게 이겁니다. 그 카퍼님이 그 영상을 봤다면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뭔데요? 코딩,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아마 이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영상에서. 뭐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코딩 학원에서 월 한 2천만 원씩 받고 그 코딩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 다 고졸이라고. 예. 물론 4차 산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뭐 고차원적 교육을 받으려면 이제 대학을 가야겠죠. 근데 이 대학을 가는 것도 문과겠습니까?
문과겠습니까? 아니면 이과겠습니까? 당연히 이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왜 컴공 인기 많잖아요. 컴공. 컴공 인기 많은 게 저런 거잖아. 이 4차 산업 때문에. 요거. 컴공이 원래 인기 공대에서도 전화기에 밀리던 그 분야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5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화기에 비비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약간 좀 아싸 같은 개념이었지. 죄송합니다. 컴공 나오신 분들한테. 뭐, 소프트웨어 공학부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 전화기가 밀리고, 오히려 지금 비집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컴공 쪽이. 근데 기피과였죠. 그냥 컴공이라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컴퓨터 좋아하는 애들 있죠. 컴퓨터나 뭐 CPU나 외장하드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컴퓨터 덕후들만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어, 어. 그냥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가는 애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덕후 같은 애들이 많을 것 같은. 약간 너드 스타일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죠. 4차 사도 돈이 하면 당연히 그 친구들 수요가 늘릴 텐데. 예. 설령 이제 대학교 가더라도 컴공이나 이제 공학 쪽으로 많이 가겠지. 문과나 애체행은 점점 안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점 사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직이나 일의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은 많이 필요한데 노예 사장님 뭐세요?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음, 사무직 그러니까 뭐 결제 올리고 뭐 파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시대가 지나면 이제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죠. 원래 살아나기 힘들었잖아요, 그분들은. 보통 우리가 대학교 간 이유가 대기업 사무직에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려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너희 때 공부 열심히 해 대학 가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 뭐 밖에서 힘든 일 하고 막 남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어? 이런 일 안 한다. 그래도 니는 저기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와이셔츠 입고 일해야 될 거 아니까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부모님들이. 근데 오히려 그게 잘못됐죠. 오히려 요즘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뭐 기술 배워서 일하는 게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있고 배워놓으면 또 평생 기술을 써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약간 도제식 문화가 좀 발달이 되는 생각입니다. 도제식 문화. 도제식이 뭐냐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부모님 밑에서 배우는 거. 근데 보통 우리나라 도제식은 좀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자기 자식한테만 가르쳐주지 남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르쳐주면 기술 전수하는데 남한테 기술 전수하거나 물려주고 그건 절대 안 해. 조서 보면 아시잖아요. 조서. 조서 같은 거 보면. 예. 아무튼 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근데 이게 당장 이렇게 당장 오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서서히 바뀌어 나갈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뀐다고 막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서서히 좀 침식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침식해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사교육이 지금 당장 뭐 망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손 회장님뿐만 아니라 일타 강사뿐만 아니라 학원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당장 학원문 닫고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딴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분은 이제 시한부다. 당장 어떻게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파이가 작아지고 분야가 작아지고 여기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점점 없을 것이고 우리 같은 학원과 건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얘기가 아니라 1년 지나면 어디 한 군데 없어지고
1년 지나면 또 없어지고 1년 지나면 강의하던 사람이 5명인데 4명은 없어지고 4명은 줄어들고 2, 3년 지나니까 또 4명에서 3명을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올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손 회장님 영상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바뀐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20년 뒤면 아마 지금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하고. 아니, 한 10년만 지나도 달라질 거야. 10년만 지나도. 10년만 지나면 저 출산율도 0.8이 아니라 0. 나가봤더니 0.3, 4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한 0.2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출산율을. 예. 그리고 대학도 아마 한 10년 뒤에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많이 없어지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학부를 없애버리고 뭐 학과를 없애버리고 정원을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10년 뒤에도 대학교 기업들은 이제 대학교 나와서 뭔가 들어가려고 해도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믿을 거는 공무원밖에 없는데 공무원도 지금 최근 한 3, 4년 동안 너무 많이 뽑았어요. 너무 많이 뽑았는데 앞으로 지금만큼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채용 전망이 어두워요. 경찰 소방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일행 같은 직렬 같은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에 아마 TO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뭐 퇴직자 이제 생겨가지고 뽑는 거 아니라면 점점 바늘구멍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폭망 정도는 아니고요. 폭망 정도까지는 아니고 서서히 쪼그라들 것이다. 예, 폭망은 아닙니다. 보면 카푸어님이 굉장히 뭔가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 손 회장 영상도 봤지만 폭망이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예,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 된 단어 썼지만 쫄딱 망한다. 폭망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약간 좀 확장해서 얘기를 잘해요. 카푸어님이. 예, MSG를 많이 칩니다. 이 MSG 많이 치는 게 이 제목에서 드러났네요. 폭망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다. 예,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둡죠. 어둡지. 밝아질 수가 없지. 왜냐면 사람들이 공무원 채용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좀 많이 뽑기도 했고, 뭐, 사람들이 공무원 많이 뽑는다 하면 난리법석을 떨잖아. 예. 솔직히 공무원 많이 뽑는 거 공무원 준비한 사람은 좋아하지. 일반 사람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하죠. 아니, 이 사람들 많이 뽑아봐야 우리 세금만 축내고,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제한의 요명을 만드는 것도 없고,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많이 뽑겠다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아무튼, 사교육은, 뭐 지금은 아직 힘이 있겠지만 점점 가면서 힘이 빠진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썰까지 우리 카푸언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